가을이면 풍미가 한층 더 깊어지는 자연의 산물, 표고버섯. 가을 향을 듬뿍 머금어 그 맛 또한 일품이라는데요. 좋은 영양분도 가득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본초 강목과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을 만큼 예나 지금이나 귀중한 식재료인데요. 고기만큼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가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우리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먹을거리인데요. 그래서 찌개면 찌개, 볶음이면 볶음, 탕이면 탕. 표고버섯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을 표고버섯을 찾아온 곳은 바다가 아름다운 고장 충청남도 서천인데요. 서천에는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하늘거리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 갈대밭과 50여만 마리 철새들이 매년 찾아오는 금강이 있습니다. 천년기념물인 마량리 동백나무숲과 이 숲에서 바라보는 서해바다의 풍경은 잔잔한 감동을 선사해 많은 사람들이 묘한 매력을 느끼는 명소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판교마을은 마을 전체가 1970년대에 멈춘 듯한 고즈넉한 마을인데요. 마을 곳곳에 있는 옛 물건들뿐만 아니라 주조장, 구멍가게 등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참으로 조용한 동네입니다. 넉넉한 시골 인심 가득한 판교 5일장의 요즘 가을 농산물들이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가을 농산물 대표 표고버섯을 찾아온 한 농가. 표고버섯은 어디 있나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안에요? 네, 안에 있어요. 18년째 판교 마을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는 조성란 씨를 따라 들어가 보니 정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우스 안 가득 가지런하게 줄지어 선 나무에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에서 표고버섯을 키우고 있어요. 산에서 나는 고기, 표고버섯을 만나볼까요? 표고버섯은 식감이 쫄깃하면서도 단단하고 독특한 향을 머금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아 둘째가라면 서운할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3,000평? 자그마치 9,917제곱미터에 이르는 표고버섯 하우스. 조성란 씨가 이 넓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예전에는 노지에서 키웠는데 노지에서 하면 비가림이나 햇볕을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상품성 있는 표고버섯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중하우스이기 때문에 11월 달이면 끝나는데 우리는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1월 그렇게 다 딸 수 있어요. 날씨의 영향이 큰 표고버섯의 수확기간을 늘리려 하우스 재배를 선택했지만 버섯 관리는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햇볕, 통풍, 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에서는 서서히 자라는데 온도가 막 날이 뜨겁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빨리 커요. 인위적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하시는 건가요? 비 올 때 습도 조절 아니면 추운 거 온도 조절 그것 때문에 올리고 내리고 해요. 습도 조절과 햇빛 조절 그리고 온도 관리까지 삼박자가 고루 맞춰줘야 예쁘면서도 맛이 좋은 버섯이 자란다고 하는데요. 특히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도로 몇 도로 좀 유지를 하시면서 18도에서 22도가 제일 버섯이 좋아하는 온도예요. 적당한 습도, 햇빛, 그리고 온도. 이 삼박자가 중요한 만큼 버섯이 자라는 참나무도 중요하다는데요. 참나무에 버섯을 재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서천에는 참나무가 많아요. 서천군 자체에. 근데 특히 판교 쪽에 산이 많아서 참나무가 많아요. 다른 참나무는 2, 3년뿐이 안 가는데 이 표고버섯 참나무로 하면 한 5년 정도 가요. 4, 5년 정도. 참나무로 키웠을 때 소득을 참나무로 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이 돼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흔했던 참나무에 표고버섯을 키우는 농가가 늘어나게 되었고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건데요. 그런데 참나무에 구멍을 내는 모습, 멀쩡한 나무에 구멍을 왜 내는 거죠? 이제 충전약 그 진인자 의야 이것이 이제 퍼져요. 퍼져갖고 이제 하얀 이게 진이 나와요. 진이. 일정한 길이로 자른 참나무를 수개월 바람에 말리고 2, 3cm 깊이로 구멍을 냅니다. 여기에 표고버섯 종균을 넣어 심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왜 눕혀 있는 건가요? 올 봄에 종균 작업에서 이렇게 놨어요. 이 종균이 퍼져야 돼, 골고루. 근데 이 퍼지는 시기가 1년 정도 있어야 돼요. 종균 작업이 끝난 나무는 틈틈이 관리해 주는 것이 필수고요. 특별 관리받은 참나무는 나란히 세우고 물을 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물을 꼭 줘야 돼. 이제 버섯 나오기 전에 너네들 버섯이 나와라 하고 18도 되면 그때 이제 수확을 하려고 물을 훨씬 줘요. 한 3일 줬다가 나기 시작하면 물을 안 줘요. 물을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줘도 쫄깃쫄깃하고 저번을 하지만 크다 말아요. 클 수가 없어. 그냥 조그맣게 나서 그 참 펴버리고 그냥 말라요. 특별한 소리의 정체가 망치질? 망치질은 왜 하세요? 이 물을 아까 물을 줬잖아요. 물을 흠뻑 준 다음에요. 이제 이걸 뜯어요. 한 뜯고 뜯은 다음에 이제 뒤집어 놔요. 뒤집어 놓으면 이제 이 진이 지금 밑에가 있다고. 그러면 뒤집어 둬야 이 진이 또 위로 오른다고. 바로 버섯균의 잠을 깨우는 소리였던 건데요. 참나무 기둥을 뒤집어주면 아래에 몰려있던 표고버섯균들을 다시 위로 오게 고루 퍼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써줘야 표고버섯의 상품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다는데요. 이렇게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수확은 비교적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럼 표고버섯은 언제 수확할까요? 9월 말부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월 달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 버섯이 좋은 버섯인지도 궁금합니다. 거북등처럼 짝짝 갈라진 게 있어요. 이렇게 버섯 등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이 안에 막이 터지지 않은 게 좋은 버섯이에요. 갓이 활짝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약간 오므라져 있는 것이 좋으며 버섯의 표면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것이 좋은 표고버섯입니다. 크기도 작으면 너무 연해서 맛이 없고요. 크면 맛이 덜해요. 여성 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서 이 두 손가락이 들어가는 정도, 이 크기가 참 맛이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죠. 모양도 크기도 합격한 버섯을 골라 그 자리에서 맛을 봤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네요. 네. 맛있네요. 그냥 먹어도. 이렇게 씹으면 쫄깃쫄깃 정말 맛있어요. 표고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대장암 예방도 돕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표고가 어떤지 좀 보러 왔어요. 네, 올해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농협에 신 과장님이라고 이렇게 가끔 오셔서 농협에서 보살펴 봐요. 아, 예. 우리 안녕하십니까. 농가들을. 예. 네. 예.
저희 농가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좀 있어요.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농가분들 도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합은 지역 농가들이 힘들 때면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종교 넣을 때 봉사활동하러 오셔서 종교도 넣어주실 때 있고요. 수매할 때 그 시트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 박스를 무료로 줄 때도 있고 새 가구를 반 가격에 농협에서 보조 사업이 있어서 농협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요. 조합은 버섯의 종균을 심을 때면 부족한 일손도 돕고 농자재가 부족할 때는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농가를 돕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까 표고 따온 것을 선별을 해서 조합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선별하고 있어요. 버섯 가세 모양, 버섯의 크기, 안쪽 마개 상태에 따라 4-5단계로 나뉘어 버섯을 선별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조합의 지원이 이어집니다. 아이고, 버섯 출하하려고요? 네. 아직 다 못했네. 아직 다 못했어요. 좀 같이 좀 해요. 알았죠. 오늘도 조성란 씨의 요청으로 방문했다는 조합 직원. 공반장이 이게 경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늦게 출발하고 그러면은 그게 좀 9시에 경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와서 또 뭐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수고를 해서 공판장 내주는 거죠. 조합은 버섯을 수매해 공판장뿐 아니라 전국 시장과 대형마트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농사 지키만 하면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따서 그냥 갖다만 두면 농협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편리해요. 버섯의 종균을 심는 것부터 수확한 후 경매의 의뢰에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조합은 농가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수매하신 거는 네. 이제 또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지금 전국 그 마트 큰데 이제 그런 데도 다 유통이 되고요. 또 이제 뭐 데는 공판장도 출하도 하고 다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여러 가지 지원 덕분에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합이 운영하는 표고버섯 가공사업소인데요. 좋은 저장고 한쪽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곳은 버섯? 이게 전부 말린 표고버섯이라고 합니다. 생표 같은 거는 그날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수집을 한 다음에 공판장으로 그날 공판하는데 올려 보내서 바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는 그 가격이 낮을 때 농가에서 표고버섯을 말려가지고 표고버섯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전량 수매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분쇄해서 표고버섯 가루로 만드는 형태를 하기 위한 원료 보관하는 형태입니다. 농가로부터 말린 버섯을 수매해 가루로 만드는 건데요. 저온 창고를 거쳐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분쇄하기 전 반드시 거친다는 이 작업. 뭘 하고 계신 건가요? 표고버섯에 묻은 이제 저기 스티로폴이라든가 나뭇가지 같은 거 걸려있는 거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잘 말린 표고버섯 사이사이에 남아있을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분쇄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을 말려서 분쇄해 판매하는 이유는 뭔가요? 소비자들이 된장찌개든지 아니면 뭐 드실 수 있는 천연 조미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분쇄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표고버섯 가루는 감칠맛을 더해주는 천연 조미료로 만들어져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조합이 가공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생표고버섯으로 유통하지 않은 버섯들을 가공해 농가의 부가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는데요. 이렇듯 조합은 지역 특산물로 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교에 농가 수익을 내는 유명 작물이 또 있다는데요. 딱 요맘때 만날 수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봤는데 농가는 안 보이고 나무들로 가득한 산입니다. 산에서 무엇을 이렇게 힘겹게 찾으시는 건가요? 아유, 많이 떨어졌네. 이게 다 돈이에요, 돈. 돈이요? 산에서 돈을 줍는 건가요? 밤 같은 열매를 줍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요? 도토리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돈이에요, 돈. 도토리가 돈이라고요? 예, 산에서 나는 알돈. 가을 산속에 숨어있는 알돈, 도토리를 만나봅니다. 판교에 산이 많은 만큼 참나무도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래서 도토리가 많이 나기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1930년대 개통된 장항선 덕분에 전성기를 누렸던 판교 마을. 특히 가을에 장이 서면 어김없이 도토리묵이 등장했는데요. 도토리묵이 장항선 따라 각지로 퍼지며 유명해지면서 판교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도토리묵 하면 서천 판교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도토리묵은 판교 마을 주민들의 가을 별미를 책임질 뿐 아니라 가을 밥상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판교 주민들과 조합은 이 명성을 잇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데요. 도토리묵으로 어떻게 상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천에 도토리 나무가 딴 데보다 좀 많을 거예요. 많이 심어갖고 너무 좋아 이게. 이거는 자연 그대로 생긴 거라 몸에 좋고, 옛날에는 이 도토리 주워서 이걸로 때를 이우고 먹고 살았어요. 도토리는 지방대사 개선, 중금속 해독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병 예방과 피로회복, 숙취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아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도토리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아무튼 굵으면 가루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도토리는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허락한 만큼 죽기만 하면 돼서 농사외 부가소득을 창출하는 알돈입니다. 많이 주셨네. 많이 못 줬어요. 회장님 제일 많이 주셨네. 내가 올라가서 한번 털어드릴게. 예. 신껏 따라 신껏. 많이 떨어지게. 종종 이렇게 나무를 털어 도토리를 떨어뜨려 줍기도 했다는데요. 조금 흔들었을 뿐인데 바닥에 도토리가 잔뜩입니다. 누구세요? 아, 판교농협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세요? 예, 예. 상태 좋은 거 주셔야지 우리가 이제 녹말을 낼 때도 좋은 녹말이 나오니까 그래야지 도토리도 저기 묵도 좋은 묵을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좋은 도토리를 주어야 조합이 좋은 도토리묵을 생산한다고요? 조합에서 묵을 만든다는 건가요? 다시 조심하세요. 아우, 사장님 맛있는 거 갖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도토리 묵 쓴 거 가져왔으니까 한번 맛보시고 자 한번 드셔보세요. 예. 맛있다. 드세요. 간식으로 먹어도 좋겠다. 주민들이 주워온 도토리로 조합이 도토리묵을 가공해서 부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그 산에서 주민들이 주운 도토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묵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맛보시라고 여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간식으로 드셔보시라고. 판교 마을에 활력을 주는 도토리묵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이곳이 조합에서 운영하는 도토리묵 가공장입니다. 네, 도토리 갖고 오셨어요? 네, 한 분씩 내려놓으세요. 갖고 오세요. 네. 내가 제일 싼 거 들었어요. 아이고. 조합은 주민들이 주워온 도토리를 바로 수매해 재료를 공급받고 있었는데요. 우리
우리가 팔로가 이렇게 없더라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서로 믿고 농협을 믿고 우린 서서 맘 놓고 언제든지 와서 팔 수 있으니까 좋지요. 도토리 수확이 가능한 딱 이 시기가 되면 가공장 앞은 도토리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관내 조합원 대상으로 지금 농협 앞에서 직접 수매를 하는데요. 하루에 3톤에서 5톤 정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엄청난 양을 수매하기 때문에 도토리를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매를 마친 도토리 어디서 보관할까요? 도토리는 영하 15도 온도에서 특별 관리받고 있었는데요. 1년 4계절 일정한 온도로 유지해 보관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급냉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벌레가 진행하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싹이 나요. 생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싹이 나는 것도 방지해서 녹말을 추출하는데 좀 수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토리의 맛과 형태, 보존 상태를 관리받으며 보관했던 도토리는 저장고 바로 옆에 있는 도토리묵 가공장으로 이동합니다. 음식을 가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토리묵 제조에 앞서 위생복을 철저히 갖추는 것은 기본이죠. 도토리묵을 가공하려면 가장 먼저 도토리를 불리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도토리는 이제 떫은 맛을 제거하고 원활한 녹말 추출을 위해서 하루 정도 전일에 불리는 형태입니다. 도토리를 불리면 자연 해동뿐 아니라 떫은 맛도 줄이고 원활한 분쇄도 가능하다는데요. 다 불린 도토리는 본격적으로 녹말 추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껍데기와 알을 분리해 도토리를 분쇄하는데요. 도토리를 분쇄할 때도 다른 첨가물은 전혀 넣지 않고 오직 주민들이 수확한 도토리를 갈아 녹말을 직접 추출해 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을 넣고 갈아준 도토리는 이 원심 분리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며 국내산 도토리 생녹말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출한 녹말은 특별한 곳에서 잠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아까 하부식 원심 분리기로서 추출한 습녹말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 상자들이 전부 국내산 도토리에서 추출한 생녹말입니다. 이렇게 생녹말을 직접 추출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인 가공공장은 가루를 가지고 묵만 쓰지만 저희는 녹말을 직접 이렇게 수출을 해서 습기를 함유한 형태로 녹말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희가 묵을 직접 끓여가지고 묵을 만들기 때문에 묵 맛이 좀 저희가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괜찮게 나는 형태고요. 도토리 묵의 주 재료인 동시에 오랜 시간에 걸쳐 추출한 만큼 도토리 생녹말은 0도에서 1도 사이를 반드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만든다는 도토리묵 쏘는 현장을 가볼까요? 전 공정에서 만들었던 생녹말을 미량의 소금을 가미하는데 소금도 지금 보시다시피 천일염을 좀 첨가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넣어서 이 자체만으로 끓여가지고 묵 맛을 내는 겁니다. 이곳의 도토리묵은 오직 직접 추출한 도토리 녹말과 소금으로만 쓴다고 합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뭐 덩어리 졌다든가 한 거 풀어주는 거. 옛날에는 이거를 다 손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수작업으로. 근데 지금 이제 기계화돼서 조금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도토리 녹말과 소금 외에 들어가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도토리 녹말과 소금이 잘 섞이도록 풀어주고 물을 부어 맛있는 묵이 될 수 있는 농도를 맞춰줍니다. 국내산 도토리 녹말, 천일염, 물로만 만든 기본 재료가 준비되면 잘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옛날 묵을 쓸 때처럼 이렇게 기계로 계속 저어주어야 하는데요. 그냥 저어주기만 하는 건가요? 흐르면서 이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 안 돌려주면은 밑에서 다 엉겨버려요. 조합은 전통의 맛을 고수하기 위해 고집하는 것이 직화 시스템인데요. 번거롭지만 직화가 묵맛을 좌우해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55분 끓이는데요. 이 시간은 직화를 이용해 묵을 쓸 때 가장 적당한 진기가 나오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도토리묵이 완성이 되면 뜨거운 상태 그대로 전용 용기에 담아 포장되는데요. 뜨거울 때 담아서 대장균 발생을 억제해 멸균, 살균 처리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찬물로 헹궈 도토리묵을 식혀주는데요. 뜨거운 도토리묵이 찬물을 만나 고유의 쫄깃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묵이 완성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중금속 검사까지 철저하게 마칩니다. 도토리묵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한 조합. 판교 도토리묵의 명성을 되찾을 뿐 아니라 소득에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토리묵을 가공하면서 우리 농가들한테도 많은 그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저희 농업 경영상 또 지역 발전에도 많은 지금 특산품으로서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좀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부나 또 농협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지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촌에서 세계로! 지역의 명성을 위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와 조합. 촌에서 세계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